마지막으로 이진희 대표님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저는 발달장애인이 일하는 회사 베어베터의 대표를 맡고 있는 이진희라고 합니다. 저희 회사에는 발달장애인 직원이 240명 정도 있고요. 비장애인 직원은 약 80명가량 있습니다. 이 발달장애인을 고용하는 걸 목표로 하는 회사를 세운 지가 8년 반 정도 됐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하게 된 이유는 발달장애인들이 대부분이 저희는 뭐 비정규직이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 대부분이 보호고용에 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나마도 자리가 없어서 갈 곳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직접 일반 고용을 할 수 있는 걸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저희가 이제 8년 넘게 하면서 여러 가지 참고할 데가 없는 상황에서 이것저것 많은 좌충우돌 시도를 해서 나름대로 회사라는 곳에서 어떻게 발달장애인을 고용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한 생각을 정리를 하게 됐습니다. 그걸 좀 간략하게, 최대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발달장애인을 고용한다. 기업의 입장에서 고용 유지를 위해서 두 가지 환경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직무 환경, 정서 지원 환경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직무 환경은 제일 중요한 게 발달장애를 이해하는 관리자,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일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쉬운 직무를 제공하는 것, 직장으로서의 규율을 유지하는 것,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정서 지원 환경은 정서 지원 체계를 일단 갖추고 스트레스 관리를 할 수 있는 환경 제공하고 마음 지원 도구를 활용하고 다양한 외부 활동, 다양한 동아리 활동 같은 것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환경 만드는 건데요. 앞서 발표하신 분들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장애 유형이 다르더라도 아주 디테일한 부분은 차이가 있겠지만 큰 줄기는 결국 비슷한 요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뭐 발달장애 입장에서 경험한 것만 말씀드리겠지만 참고가 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직무 환경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발달장애를 이해하는 관리자한테 가장 중요한 역량은 일단 현재 사업 분야에서 요구하는 직무 수행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돼요. 발달장애인들의 장애 특성으로 인해서 이분들과 함께 일하면서 품질을 책임지는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나 필수 불가결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수용성, 민감성, 규율, 그리고 인내심이라는 네 가지 핵심 역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수용성인데요. 장애니까 모든 것을 다 받아줘라 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 사람들이 보여주는 어떤 도전 행동이나 문제 행동이 불편하다 혹은 불편하다가 아니라 어떤 직무에 부적절하다, 사회생활에 맞지 않는다라는 시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불편함, 어떤 요구 이런 것을 표현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시각으로 보는 것을 수용성이라고 저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원들과 이런 시각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계속 교육을 하고 있고요. 이 환경이 다른 어떤 것보다 가장 중요한 환경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리자, 발달장애를 이해하는 관리자를 만들기 위해서 교육을 엄청 열심히 합니다. 신입으로 들어오면 장애 이해 교육부터 하고요. 어떻게 대화해야 되는지 대화 매뉴얼도 가르치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모든 비장애인 관리자들에게 비폭력 대화 교육을 합니다. 비즈니스 매너 교육 뭐 이런 건 기본이고요. 매일매일 교육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매일 해야 되는 교육 내용을 전날 퇴근 전에 미리 알려줍니다. 내일은 날씨가 굉장히 추워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퇴근 전부터 내일은 좀 따뜻하게 입고 오세요 라는 교육을 해요. 저희는 이것도 교육의 일부입니다. 이 사람들이 기온의 변화에 민감하게 거기에 맞춰서 옷을 따뜻하게 입고 다니거나 날씨가 더워지면 얇은 옷을 입는다거나 이런 것도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교육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막상 현장에서 사원들과 부딪히게 되면
교육받은 것을 바로 적용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상시적으로 이렇게 현장에서 부딪히는 어려움에 대해서 조언과 지원을 해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코칭과 상담을 언제든지 요청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런 일만 전담으로 하는 장애사원 관리자, 장애사원 인사관리자라는 역할을 하는 교육 파트가 있고요. 이 교육 파트에 저희 6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사업 현장에서 장애사원들과 함께 일하는 관리자들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리자들한테 제일 중요한 건 이 사람들이 발달장애인으로 성인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지금 지적으로 부족하거나 의사소통이 안 되는 것을 회사에서 고쳐서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고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고쳐서 끌어올린다라는 생각을 하지 말고 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지원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실수를 계속한다면 어떻게 실수하지 않도록 직무 환경을 바꿔줄 수 있을지, 그런 대안을 고민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원들한테 쉬운 직무를 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합니다. 지하철을 좋아하는 특징을 지하철을 활용한 배달이라는 업무로 만들었고요. 가급적 고성능이지만 단순 조작이 가능한 설비를 택하고 있고요. 저희 설비에만 10억 이상의 투자를 했습니다. 인수에만. 그리고 직무를 가능한 한 세분화해서 한 사람이 수행하는 직무는 단순하게 만듭니다. 그래야 발달장애인들이 일을 할 수 있어요. 비장애인들이 일하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일을 하도록 요청하면 실패하라는 말을 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개념을 바꿔서 직무를 재설계하고 그리고 분업과 이 사람들이 준비되어 있는 직업에 준비되어 있는 기능에 맞춰서 배치를 해주고요. 그리고 쉬운 글과 시각적인 자료로 매뉴얼을 제공합니다. 도구도 거기에 맞춰서 계속 만들고 있어요. 저희 매뉴얼 중에 한 페이지를 지금 예시를 했는데 이게 편의점에서 새로 입고된 물건을 정리할 때 제공하는 거예요. 근데 보통 선입선출이라는 방식으로 진열을 하게 되는데 이분들한테 선입선출이라는 말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요청을 하냐면요. 새로 입고된 제품을 오른손에 들고 그 똑같은 물건이 있는 자리를 찾아가서 왼손으로 재고 제품을 빼고 오른손에 있는 것을 걸고 그 다음에 왼손에 있는 것을 앞쪽에 걸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익숙해지면 저절로 선입선출 진열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매뉴얼을 만들 때 시각 자료를 정확하게 제공을 하고 설명은 최대한 쉬운 말로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일을 하면서 꾸준히 저희가 도구를 개발을 하는데요. 여기 이제 몇 가지 예시를 들었어요. 저희가 제과 사업이 있는데 제과 사업에서 계량이라는 것을 사원들이 할 수 있어요. 충분히. 근데 계량을 하면서 자꾸 설탕을 넣었는데 여긴 지금 황설탕을 쓰지만 소금이나 베이킹 파우더나 밀가루나 다 똑같이 하얀색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베이킹 파우더를 안 넣고 어떨 때는 소금을 안 넣고 이런 실수를 너무 많이 하는 거죠. 근데 가만 보니 비장애인들이 사용하는 것과 똑같은 레시피를 똑같은 양식의 레시피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조금 바꿨어요. 이 빨간 실선 안에 있는 것처럼 장애사원들한테 주는 레시피는 매번 새로운 걸 프린트해 줘야 되지만 황설탕을 넣고 옆에 빈칸에 체크를 하고 소금을 넣고 빈칸에 체크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배합을 하기 전에 자기가 투입한 것을 체크를 해서 빠뜨리는 실수를 하지 않도록 그렇게 체크리스트를 바꿔줬습니다. 이런 거 사실 상당히 어렵지 않은 비용도 많이 들지 않는 그런 방법인데요. 이 장애 특성에 맞춰서 고민을 하면서 만들어내는 거죠. 그리고 쿠키를 이 그림에 보시면 이렇게 동그랗게 성형을 한 것을 손으로 눌러서 쿠키를 만들게 되거든요. 근데 얼마만큼이 적당한 크기인지에 대한 감이 없어요. 이분들한테 적당히 하라,
라는 말은 잘 하지 말라는 짓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적당한 크기라는 것을 이 동그란 아크릴 판으로 규격을 알려주는 거죠. 이 규격과 비교해서 적당한 사이즈를 누를 수 있도록 가이드를 하고 있는 거고요. 저희가 화훼 사업도 있습니다. 거기서 컨디셔닝이라는 일을 장애사원들이 해요. 그래서 이 컨디셔닝을 할 때 꽃을 일정한 길이로 잘라줘야 되는데 그 일정한 길이를 자를 수 있는 가이드가 되는 컨디셔닝 테이블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작업이 일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 도구고요. 난 배송을 사원들이 직접 하는데 난 배송을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배송용 가방, 난의 화분 높이까지 이 가드가 달려있는 가방을 저희가 직접 따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안전한 배송을 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 사업 현장에서 사원들과 함께 일하면서 이분들이 겪는 어려움을 혹은 실수를 줄여줄 수 있는 그런 도구를 끊임없이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니까 규율이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한테는 허용되고 어떤 사람한테는 안 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240명이 운영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회사에서 지켜야 될 규율을 서약서라는 형태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큰 이 포스터를 만들어서 회사 곳곳에 붙여놔요. 그리고 입사할 때 근로계약서와 함께 서약서를 같은 내용의 서약서에 사인을 합니다. 이 서약서가 약속이고 회사의 규칙이고 지켜야 될 규칙이면서 교육의 기준이 됩니다. 이 서약을 기준으로 어떤 잘못된 행동이 생겼을 때 규칙을 위반할 때 교육을 하게 됩니다. 우리 이런 약속을 했잖아요. 이걸 지키려면 어떻게 노력을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교육을 하게 되고요. 또 직장생활 안내라는 것도 입사할 때 제공을 해서 직장생활의 기본 예절을 교육을 꼼꼼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직장 생활을 한다면 장애인이건 비장애인이건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는 거죠. 이 정도의 기본은 장애라고 해서 특별히 제외해 줄 수 없는 것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해서 매일매일 교육을 합니다. 직장이다 보니 징계 제도라는 것을 운영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저희는 다른 일반적인 회사와 비슷하게 징계 제도를 운영을 합니다만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징계까지 가기 전에 굉장히 교육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예방적 교육을 엄청 많이 합니다. 그래서 매일 근무 시작 전 조회라는 형태의 교육을 하기도 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개선할 수 있는 교육도 반복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교육을 해도 안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서면 경고로 넘어가요. 서면 경고를 하면 집에 이런 내용으로 교육을 어느 정도 노력을 했는데 개선이 잘 안 돼서 서면으로 집에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이걸 받고 확인서를 회사로 보내주셔야 돼요. 확인서를 보냈다는 것은 집에서도 이런 내용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이런 내용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라는 의미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면 경고를 받으면 대부분 조금 정신을 바짝 차리는 거죠. 그래서 조금 강도가 세졌구나, 조심해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개선이 되는 면이 있고 서면 경고의 누적에도 불구하고 위반이 계속되고 불가항력인 상황이 된다. 또는 폭력이나 성희롱 같이 경고 누적과 관계없이 이제 징계 퇴직의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징계위원회, 인사위원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징계 제도를 조금 엄격하게 운영을 하고 있는 편이에요. 그런데 징계까지 가기 전에 회사 생활을 오래 계속하자라는 의미의 교육을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회사로서 해야 되는 기본 교육, 법정 의무 교육이나 이 상시 교육 이런 거는요. 기본적으로 쉬운 글, 쉬운 말 이런 자료를 굉장히 많이 내부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성희롱 예방 교육 같은 경우도 법정 의무 교육으로 꼭 해야 되는데 발달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발달장애인들한테 적합하게 제공되는 성희롱 예방 교육 자료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호감 가는 직장인 되기라는 개념을 가지고
성희롱 예방 교육 자료를 직접 만들었습니다. 안전사고에 관련해서도 저희 회사에서 있을 수 있는 각 사업팀별 상황에 맞춰서 사원들이 자주 이제 일어날 수 있는 안전 관련된 사고를 정리해서 포스터를 붙여서 늘 주의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직무교육은 훈련 단계와 수습 정규직 단계에서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훈련부에서는 거의 훈련 상태에서는 체험 수준이에요. 그래서 적응 가능성을 판단을 하고 수습 채용이 됐을 때 이제 적응 훈련 단계, 그 다음에 부적응할 때 보충 교육하는 단계 이렇게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직무 교육을 할 때에도 설명을 단계적으로 나눈다거나 간결하고 명확한 표현을 사용한다거나 시각적 설명을 곁들이고 반복하고 확인하고 즉각적으로 개선사항 피드백하는 이런 고려사항들을 반드시 지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서 지원 환경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 발달장애인도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표현을 하지 못해도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이 성인이 되어서도 다른 동년배의 다른 사람들의 발달 단계에 이르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이제 그 과정에서의 많은 경험들을 겪고 있기 때문에 우울한 것이 기본적인 정서 상황인 것 같아요. 본인이 표현을 하든 못하든 그리고 불안, 분노 이런 다양한 정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과 다른 거는 자기의 이런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를 인지한다거나 자기가 마음은 있는데 그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인지하고 표현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더 마음이 혼란스럽고 힘들겠어요. 자기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이름을 붙여줄 수 있으면 조금 그 마음의 어려움이 내려간다고 해요. 근데 그걸 못하니까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이 쌓이고 이게 누적이 돼서 사회생활을 지속하는 데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어려움을 이해하고 예방적인 지원을 하는데 저희 회사의 정서 지원 체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 정서적인 어려움의 호소가 파악이 되면 이것을 원인을 빨리 파악을 해서 회사의 입장에서 또는 보호자에게 연락해서 외부 기관과 연계해서 적절하게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어요. 회사 내에서는 일단 스트레스를 좀 완화할 수 있는 공간적 환경을 만들어주고요. 개별적으로 면담, 상담이나 교육 같은 것도 진행을 하고 외부에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외부 활동을 최대한 많이 연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회사 근처에 체육 활동을 할 수 있는 체육센터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호자에게는 가정 내에서도 이제 회사의 관찰 내용을 공유해서 가정에서도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요청을 드리고 있고요. 굉장히 어려운 요청이지만 필요하면 병원에 가서 치료나 상담을 받으시라는 권유까지 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기관, 복지관이라든가 상담센터 이런 데에 지지할 수 있는, 연계할 수 있는 그런 자원이 있으면 훨씬 더 좋아서 또 그런 게 필요한 경우도 있어서 그렇게 연계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 회사에서 갖추고 있는 스트레스를 관리할 수 있는 환경인데요. 왼쪽이 저희 휴게실이에요. 작지만 미니 당구대와 탁구 겸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고요. 사원들이 이제 편히 앉아서 책도 보고 쉴 수 있는 이런 공간이고 그 안쪽으로 조금 더 스트레스 상황이 심할 때 편하게 쉴 수 있는 스트레스 존이 있습니다. 그래서 1인용 리클라이너 체어라든가 또 빈백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좀 편하게 쉴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힘들 때 자기가 진짜 마음이 힘들다라는 표현을 하기가 어려운 친구들인 것을 감안을 해서 자기 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간단한 도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그림으로 5개 중에 내 마음이 어디에 해당될까요?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마음 확인 도구,
그리고 이렇게 마음 확인을 했을 때 관리자들이 대처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을 마음 지원 핸드북이라는 형태로 관리자들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회사 근처에 있는 체육센터입니다. 여기에서 최소한 주 2회 정도 운동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특히 발달장애인들이 성인병 위험군이 60%가 넘어요. 그래서 이분들의 건강 관리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급적 외부에서도 이런 그 근무 시간 외에도 이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활력을 줄 수 있는 활동들을 많이 만들게 하려고 요리 클래스라든가 뷰티 클래스, 뭐 아트 클래스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고 있고요. 이런 거는 이제 외부 기관의 도움을 많이 연계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발표 마치겠습니다.